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리브 블레싱의 백동진 목사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리브 블레싱의 황선영 사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는 너무 은혜롭게 잘 보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는 지난 2주 동안 1주는 올랜도에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어서 갔었고요. 지난주는 휴스턴으로 목자 컨퍼런스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 바쁜 일정을 보내셨네요. 네, 토요일 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지금 이제 오늘부터 또 저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을 10월 달 중순에 가을 부흥회가 있는데 그거를 준비하면서 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겠다 해서 우리 전 교인들이 다 같이 새벽 5시 반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오늘부터 3주 동안 시작을 했답니다. 와, 너무 특별하네요, 정말. 예, 이번 네. 특별 새벽 기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저희는 이제 세 겹줄로 해요. 그래서 혼자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3명씩 혹은 4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세 겹줄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가 외롭지 않겠네요, 세 겹줄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번에 하는 거는 그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는데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같이 읽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예전에 읽고 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죠? 너무 신기해요. 좋았던 기억이에요. 그리고 정말 실제 생활에 네. 이 마귀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공격하는지 네. 우리가 알 수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네. 성도님들한테도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사탄과 마귀들이 어떻게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같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또 영적인 공격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함께 삼겹줄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다룰 내용이 지난주에 이어서 부모의 의도치 않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첫 시간을 가졌는데 부모님이 의도치 않게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지난주에 나눴던 게 You can be anything you want to be라는 거였습니다. 네가 크면 뭐든지 다 될 수 있어 네. 라는 거. 그게 이제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내용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사모님? 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 잘하는 건지 무엇이 잘 못하는 건지 제대로 알 수 없게 되고 이것이 오히려 아이한테 지나친 자존감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네. 생각이 나요.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음악에 재능이 없는 애한테 너는 조수미처럼 뭐 특별한 가수가 될 수 있어. 아니면 넌 케이팝 스타가 될 수 있어. 근데 애는 몸치예요. 몸치에다가 음치예요. 몸치 음치인 애한테 넌 케이팝 스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죠. 그럼 그 아이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거기를 즐거워하고 인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지. 그냥 무작정 너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하고 몸친 애를 갖다가 매일 막 춤을 시키고 막 노래를 시키고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난다는 네. 그런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네. 자, 그 시리즈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오늘 두 가지 거짓말을 좀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다룰 거짓말, 부모님이 의도치 않게 아이들에게 하는 거짓말은 It's your choice. 바로 너의 선택이야 라고 하는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그 단어나 그 말 자체가 꼭 거짓말이냐 참말이냐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부모로부터 들으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 아이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게 만드는지 그거를 부모님들이 점검하고 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It's your choice. 네 선택에 달려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거짓말입니까?
저가 또 잘 쓰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세요? 사모님도. 왜냐하면 저도 아들한테 이런 만약에 너가 젤리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캔디도 먹을 수 있는데 이 중에 너가 먹는 건 선택이 네 선택에 달려 있어. 또는 TV를 보고 싶어? 아니면 뭘 하고 싶어? 이건 너가 원하는 것에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쉽게 하는 얘기 같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충분히 선택을 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책에서 저자가 얘기하는 내용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책은 이제 Generation IY라는 책인데 팀 엘모라는 분이 쓰신 책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It's your choice라는 게 왜 거짓말이고 안 좋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요.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들을 보면 얘네들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틱탁이라든지 뭐 TV 쇼도 그렇고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컨텐츠를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할 수가 있습니다.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면은 정해져 있는 규칙이나 규율을 따라가는 것을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커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게 돼서 이제 직장에 들어갔어요. 네. 직장에 들어갔더니 출퇴근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이 시간에 출근해야 되고 이 시간에 퇴근해야 돼. 마구 막 이제 얘기를 해준다든지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은 좀 자유롭게 막 자기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먹고 싶을 때 먹고 뭐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다가 이건 딱 정해진 틀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20대 젊은이들이 직장을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고 금방금방 옮기는 경향이 이거의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 뭐 DP인가요? 무슨 한국 드라마 군대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군대에 딱 들어갔는데 이거는 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네. 그럼 이제 완전히 멘붕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해진 룰대로 상사가 하는 얘기면 뭐든지 다 해야 되고 막 그런 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선택대로 살다가 그러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목사님 그런데 사실 부모님들은 아이가 자유롭게 크기를 바라면서도 또 사회에서는 정해진 룰을 잘 지키는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바운더리를 잘 알고 정해진 룰을 지킬 수 있는 언어를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것들은 아이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걸 주는 것도 필요해요. 어떤 애들은 무조건 다 엄마한테 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있는데 엄마한테 Can I go to restroom? 엄마 나 화장실 가도 돼? 집에서 이제 그냥 가면 돼. 그거 아무한테 안 물어봐도 돼. 그렇죠. 그죠?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는 필요해요. 뭐 예를 들면 가족이 다 식당에 초대를 받아서 온 가족이 다 뭐 그게 목장 모임이든 아니면 교회 모임이든 뭐 학교 모임이든 어느 식당에 가야 돼요. 네. 근데 이 아이가 나는 중국 식당 가기 싫어. 나는 뭐 미국 식당 갈래. 그러면 그거는 애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긴 정해져 있는 식당 장소니까 그거는 우리가 거기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 식당을 가는 거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애들한테 잘 설명하고 가이드를 줄 수 있죠. 근데 중국 식당에 간 다음에는 대신에 가서는 네가 짬뽕을 시켜도 되고 짜장면을 시켜도 되고 짬짜면을 시켜도 돼. 네 마음이야. 네가 네.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는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기도 하지만 또 어느 정도는 네 선택이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바운더리를 잘 정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걸 잘 받아들이고 본인이 네.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떤 아이들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를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무조건 다 엄마한테 물어봐요. 식당에 가서 음료수를 시킬 때도 네. 뭐 레모네이드를 시켜야 되는지 뭐 물을 시켜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네. 막 엄마한테 그냥 무조건. 그거는 또 왜 그러냐면 엄마가 무조건 다 선택을 해버렸거든요. 네. 애 대신에 엄마가 다 선택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를 전혀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권을 좀 주고 네.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목사님 저희가 바운더리나 역할을 정할 때 사실 부모가 정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저도 아이가 이제 5살인데 영상물 유튜브 같은 걸 볼 때 1시간이야 또는 30분씩 나눠서 봐야 해 이렇게 제가 정해서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부모가 바운더리를 정해주거나 역할을 정해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목사님?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사모님. 많은 부모님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엄청 싸우죠. 집안에서 이제 세계 전쟁 3차 네. 대전을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그걸 정할 때 부모님이 아빠 엄마가 한 마음이 되는 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일 끝나고 집에 왔더니 엄마가 룰을 다 벌써 정해가지고 애한테 통보를 해놨어. 그럼 아빠는 거기에 동의가 안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마찰이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유튜브나 아이패드 사용하는 거 같은 거 게임 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정할 때 일단 먼저 아빠와 엄마가 같은 마음이 되도록 엄마 아빠가 먼저 조율하는 게 필요해요. 네. 하루에 1시간이든 뭐 일주일에 뭐 주말에만 하는 거든 어쨌든 간에 자 정한 다음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엄마 아빠가 먼저 정하고요. 그 네. 다음에도 애한테도 나이랑 상관없이 네. 통보하는 것보다는 네. 애한테 먼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동의를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도 스스로 거기에 동의를 하고 동조를 해서 결정을 같이 하면 좀 더 쉬워지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통보를 받으면 애는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힘이 없어. 그 반대했다가는 엄마한테 혼나. 아빠한테 뭐 맴매 맞고 막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알았어 그냥 해야지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뭐 게임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뭐 하루에 1시간밖에 못 한다. 뭐 예를 들면 유튜브를 보는 거. 근데 애는 더 보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동의가 안 돼.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한 번 놀란 적이 있었어요. 제가 30분 오전 오후로 나눴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래요. 사모님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자기가 동의하지 않은 걸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몰래 하죠. 네. 몰래 하게 되고 엄마 없을 때 아빠만 있을 때라든지 아빠가 뭐 리니어면 저희도 그래요. 뭐 그런 거 그게 너무 티피컬하죠. 그래서 그런 걸 정할 때도 좀 요령껏 아이들이랑 네. 대화할 때 같이 정하면 좋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하루에 1시간만 할 수 있도록 정했다고 해봐요. 네. 그럼 애들하고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자, 애는 물론 더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죠? 뭐 애는 자, 뭐 2시간 하고 싶어 하든 3시간 하고 싶어 하든 할 네.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매니플레이트 한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동의를 얻기 위해서 자, 엄마 생각에는 너는 몇 시간 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거를 하루 종일 하는 건 안 좋다는 걸 우리가 네. 다 아는 내용이고 너도 네. 그건 알아? 네. 왜 안 좋은지 알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네. 일단 눈에도 안 좋고 네. 정신 상태도 안 좋고 생각하는 것도 안 좋고 네. 그럼 책을 멀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적당히 하는 게 필요한데 그 적당선이 얼마일까? 자 그럼 너는 생각할 때 몇 시간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냐 한번 물어볼 수도 있죠. 네. 근데 뭐 애는 뭐 4시간 라고 얘기를 만약에 하루에 4시간 만약에 그랬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오 이렇게 그렇죠. 놀랄 것 같은. 자 근데 얘가 만약에 하루에 4시간이다 그럼 아니야 그건 너무 많고 아빠 생각에는 하루에 20분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해. 만약에 그렇게 했어요. 너무 작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그래 그럼 너무 20분 너무 작다. 그러면 아빠가 인심 써서 정말 힘들지만 40분까지 해줄게. 너무 놀라운. 배가 그러니까 늘었어요. 40분도 부족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애랑 좀 조율을 해가지고 4시간이 이제 2시간이 되고 네. 2시간이 이제 1시간이 되고 20분이 40분 되고 40분이 60분이 돼가지고 1시간에 조율할 수 있으면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도 동의를 한 거고 아이가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러면 we have to 우리가 이제 서로를 견제해주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니까 뭐 아이패드에 패스워드를 걸어놓는다든지 네. 그 패스워드는 이제 엄마만 알든지 아빠만 알아야죠. 네. 그거를 애가 또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스스로 막 해킹해가지고 찾아내는 수도 있어요. 애들이 네. 요즘 애들이 하도 똑똑해가지고 그래서 패스워드 또 엄마들이 아빠들이 저 네. 같은 사람 그런데 제가 어려운 패스워드 만들어놓고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그런 경우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랑도 그런 걸 정해 놓으시는 게 필요하고 네. 그래서 어느 거는 이제 초이스를 주고 또 어떤 것들은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바운더리를 정하면서 조율하는 게 필요하고요. 일단 정한 것은 일관성 있게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좀 힘들면 엄마들은 힘들면 이 핸드폰을 빨리 지워주거나 아이패드를 지워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그게 간절하거든요. 제일 편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걸 정해야 되고요. 정했으면 지켜야 돼요. 네. 아, 그래서 정말. 지킬 수 없는 걸 자꾸 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네, 하루에 뭐 1시간이든 뭐 어디든 뭐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또 이제 차 안에서만 뭘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차 안에서는 할 수 없다라든지 그러니까 뭐 차 안에서는 전화기 들여다볼 수가 흔들리기 없어요. 때문에. 네. 네. 뭐 그리고 이제 차 안에서라도 애들이랑 얘기를 하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차 안에서는 뭘 못하게 한다라든지 그래서 장소를 가지고 이렇게 룰을 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어떤 분은 이제 시간을 가지고 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본인에 맞는 거를 잘 이렇게 네. 선택하시고 지키시는 네. 게 필요합니다. 네, 아이와 충분한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렇죠. 저한테 참 공감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바운더리를 꼭 정해 놓으셔야지 애가 나중에 뭐 학교를 가든 네.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 또 결혼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네. 그럴 때도 본인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네.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잘 인도해 주시고 트레인해 주시고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이스가 너무 많은 거는 절대 좋은 것도 아니에요. 네. 그 뭐 저 같은 경우도 텔레비 채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우리가 이제 어디 뭐 여행을 가든지 그러면은 그 텔레비 채널이 너무 지금은 저는 텔레비 보지도 않지만 텔레비 채널이 너무 많으면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네. 돌리는 거예요. 네, 아 맞아요.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없을까? 또 돌려보고 네, 또 맞아요.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재밌는데 그냥 보면 되는데 네. 이거보다 혹시라도 더 재밌는 게 있는데 내가 놓치고 있을까봐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뭔가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힘들죠. 그냥 한 군데 놓고 보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초이스가 많은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네. 요즘에 하여튼 뭐 엄청나게 초이스들이 많죠. 네, 유튜브 채널이면 네. 뭐 하여튼 뭐 대단하죠. 네, 부모가 잘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 아이와 잘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 네. 참 동의가 되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나눌 또 다른 거짓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거짓말은 You are special이라는 거예요. 너는 특별한 아이야. 라는 거짓말을 이 부모님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거짓말일까요? 목사님 정말 거짓말인가요? 저가 그쵸. 많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다 거짓말이었다요. 그러니까요. 이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어떤 면으로 보면 모든 아이들이 다 스페셜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죠?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유일하게 딱 한 명이에요. 쌍둥이도 마찬가지지만 뭐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네.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게 유니크하게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들을 fearfully and wonderfully 창조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모두 다 스페셜한 게 맞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You are so special이라는 게 이제 거짓말인 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특별한 부분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특출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최고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You are so special. 너는 너무 특별해. 정말 똑똑해. 뭐 잘생겼어.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조금 쇠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자라면서 저는 정말 스페셜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특출한 줄 알았어요. 전 제가 정말 잘생겼고요. 정말 똑똑하고 정말 웃기고 막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닌가요? 어느 순간 보니까
아니 뭐 그냥 보통인 거예요. 저는 그냥 티피컬한 사람이지 특출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자,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처음 그걸 알게 됐을 때. 애들도 커가면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냐면 뭐 예를 들면 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어요. 뭐 전교 1등을 했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애들 특히 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뭐 특출한 네.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페셜하죠. 1등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애들이 아이비리그에 뭐 하버드든 뭐 어느 대학이든 뭐 유명한 데를 갔어요. 갔더니 내가 1등이 아니야. 1등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내가 중간에서 막 밑으로 헤매고 있어요. 막 그러면 얘가 이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는 항상 최고인데 왜 내가 최고가 아니지? 나는 항상 스페셜했는데 왜 스페셜하지 않지? 막 그러면서 멘붕이 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네. 뭐 대학교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뭐 어린애들 보면은 항상 최고라고 항상 스페셜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축구든 농구든 배구든 어느 팀에 들어갔어요. 팀에 들어가서 하는데 내가 최고가 아니야. 항상 쟤가 나보다 더 점수를 많이 하네. 그러면 그 아이를 같은 팀원이니까 네.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뻐해주는 게 아니라 야, 왜 네가 나보다 골을 더 많이 넣어? 나한테 패스해. 내가 더 많이 넣어야 돼. 내가 더 스페셜하거든. 네. 내가 최고거든. 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서로 경쟁하게 된다든지 상대 팀메이트를 이렇게 누르고 내가 이기려고 한다라든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제가 제 사촌 동생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네. 네. 제 사촌 동생이 이제 시골에서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의사를 꿈꾸었어요. 네네.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제 특별 고등학교에 가게 된 거예요. 과학 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요. 거기에는 모든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너무 잘하는 수제 아이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사촌 동생이 거기에서 좌절감을 느낀 거예요. 항상 학교에서 최고라고 생각했고 부모님도 그쵸.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모두 다 특별한 아이들 속에 있으니까 자신의 존재가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 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적응을 못하고 일반 고등학교로 다시 갔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경우가 한 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딱 이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어떻게 방향을 정해줘야 될까요?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희가 이제 제가 칠드런 패스터로 오래 사역하면서 아이들한테 해준 얘기 중에 가장 임팩트가 컸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 모두 다 네가 항상 최고가 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항상 최선을 다할 수는 있어요. 나의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나의 최선이 최고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나의 초이스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고가 되느냐 아니냐는 나의 초이스가 아니에요. 근데 최선을 다하느냐 아니냐는 오직 나만의 초이스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항상 최고가 돼야 된다고 나는 최고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내가 최고가 아니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최고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그런 사회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너무 경쟁 사회에서 있으니까 네. 최고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든 그게 뭐 컨닝을 하든 치링을 하든 남을 억누르건 뭐 때려 부수든 뭐 최고가 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최고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거기에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항상 최고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우리의 최선을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제가 지난주인가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마이클 조던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네. 마이클 조던이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농구 분야에서 최고가 됐냐. 막 그랬을 네. 때 마이클 조던이 그런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저는 그게 되게 인상이 깊은데 제가 뭐 마이클 조던을 존경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좋아하는 그냥 선수이긴 하지만 그 사람 되게 컴패리티브 하거든요. 항상 이기려고 네.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의
베스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나는 항상 경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참 멋있는 말 같아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내가 경쟁하고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단 잘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내가 다하고 있는가. 지금의 나의 모습이 나의 최선인가. 그걸 보고 더 할 수 있다면 그걸 놓지 않고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네. 그래서 나의 최선이라고 하면 거기에 만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나의 최선이니까. 더 이상 더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건 내가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 같아요. 그 최선이 2등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널까지 올라갔는데 1등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항상 최고로만 잘한 사람은 거기서 이제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져. 2등을 했는데도. 네. 그리고 올림픽 얘기도 했지만 그게 4등일 수도 있어요. 4등이면은 메달을 못 따는 거예요. 네. 동메달이라도 따면 그래도 I am the 올림픽 메달리스트라고 막 할 수도 있는데 난 올림픽에서 4등 했어요.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최선이었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 어렸을 때부터 어린 아이들한테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모든 사람들은 다 스페셜합니다. 네. 그 자체가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너는 스페셜하고 너는 최고야. You are the best 라고만 얘기를 한다면 이 아이들이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지 또 어떤 식으로 본인을 생각하고 있을지 그거를 부모님들이 정말 들여다볼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우리 네. 본인들부터 그거를 정말 잘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아이들로 하여금 최선을 잘하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얘기를 했어요. 네. 하나는 It's your choice 라는 거짓말 그리고 또 하나는 You are special 이라는 거짓말. 이게 이제 둘 다 뭐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최고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나의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네. 그건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는 그 누구도 선택해 줄 수 없어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가 될 수 있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심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런 저하고 여러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근데 반대로 또 이렇게도 저는 생각해봤어요. 어릴 때는 나는 최고야라고 부모님이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커갈수록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갈수록 점점 너는 왜 이렇게밖에 안 해? 그 기대치가 점점 부모님들이 스페셜해서 점점 이것도 안 했어 저것도 안 했어 그러다 보면 스스로 고등학생 정도 되면 나는 특별한 줄 알았는데 나는 결국엔 이런 평범한 아니면 좀 나는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점점 꿈도 줄어드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아이들이 정말 이제 자격지심이 생겨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막 그런 식으로 마음이 들 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최고가 아니라 최선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아이들하고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상황에 지금 모습이 너의 최선인지 아닌지를 만약에 집중한다 그러면 뭐 좋은 고등학교나 좋은 대학교를 못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도 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고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의도치 않은 거짓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your choice. 네가 선택하기 나름이야. 또 너는 항상 스페셜하고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는데 지혜롭게 우리의 최선이 최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고가 되느냐 아니냐는 나의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느냐 아니냐는 오직 나에게만 달려있음을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빠이빠이. 뵙겠습니다. 네.